첫 번째 이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바이든 이미 대선 기간 동안 전문가님 바이든 당선 기대감으로 친환경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그 이후로는 좀 꺾였죠, 추세가. 네. 이렇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또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선거 전에도 내세웠던 공약, 그리고 선거 이후에 작년에도 이제 12월 달에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내걸었던 공약이 그대로 이어진다. 네. 그러면 더 탄력을 받는 거죠. 더 탄력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크게 두 가지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대규모제 부양 정책, 특히 이제 대규모 부양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뭐 바이든 후보도 뭐 4대 슬로건을 뭐 거들었던 상태인데 뭐 코로나에 대한 극복도 여러 가지 있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고 좀 볼 수 있겠거든요. 이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좀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이 부양에 대한 이 돈을 푼다는 정책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서 약간의 좀 찰실한 빌미를 제공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인프라 투자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항목만 집중을 하면은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적으로 수혜받는 업종은 나온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건설기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이 두산 바켓도 그렇고 이 두산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뭐 건설계 업체라고 하면은 뭐 진성 TC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친환경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친환경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2조 달러에 대한 부분에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우선 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어떤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캐릭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뭐 바이든 하면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공시로 성립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어떤 취임식의 연설문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20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인데 이 취임식에 대한 부분을 연설 전후로 하면서 이 친환경에 대한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그 밸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년만큼의 어떤 친환경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구조지만은 뭐 2차 전지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은 수급이 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꼭 챙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인프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 기계 관련주들, 뭐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켓 이러한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취임사에서 친환경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은 줄줄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또 이번 주 내내 그 흐름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한때 있고 나서 요즘은 코로나19 피해주들의 반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그 관련주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뭐 여행주, 항공주들이 대표적인 그 섹터입니다. 그중에서 화장품주를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8거래 연속 외국인이 지금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건데 이외에도 한국콜마,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을 집중적으로 지금 좀 관심을 보이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관심은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저는 약간 좀 반반이라고 좀 봐요. 우선 그 경기 민감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업종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개인 투자자 그 예탁금이나 외국인들의 유동성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신흥시장 쪽에서의 자금이 몰리는 부분은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 밸류 부담이 있는 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런 그전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 쪽으로 매수세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많이 덜 올랐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강하게 있는 종목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몰릴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항공 여행주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의 업황에 대해서 지금 점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부분에 있어 이제 반등이다, 어떤 순환매로 바뀐다라는 것보다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지금이 최악이다. 최악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네. 지금 판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하지만은 이 부분은 솔직히 작년 말에도 그랬었고 항상 이렇게 그 최악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도 종목별로 선별해야 되는 전략이 중요한데 지금 항공업종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국내 여객이나 뭐 국외 여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멸을 했잖아요. 네. 전멸한 상황인데 특이한 부분은 12월 달에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화물 여객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대비해서 크게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현재 화물 여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어떤 비대면의 온라인에 대한 주문이나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어떤 수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화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이 항공업종 안에서도 이 화물 여객에서 가장 큰 어떤 자리를 독보적인 시장을 자리하고 있는 이 대한항공 같은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지금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좀 많이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 중국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가격이 높은, 그러니까 또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좀 브랜드 있는 그런 상품을 갖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은 계속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항공업종도 그렇고 이 화장품 업종도 그렇고 종목들을 선별해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피해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항공주들 오늘 저비용 항공사 관련 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대한항공 같은 화물 운송에서 또 주력을 하고 있고 강점을 갖고 있고 그러한 점이 갖고 있는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셨고, 화장품 주들도 좀 브랜드가 있는 마진이 높은 큰 그러한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섹터 내에서도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시각 기아차도 10% 넘게 오르고 있고 현대차가 한 7%가량,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실적 기대감이 연일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예, 우선 지금 현대차 이제 그룹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주가 측면에서도 그룹주들 같은 모양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역시 이런 그룹 안에서의 사업 연계 효과에 대한 부분이 강한 게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는 한 1조 6,700억 정도가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 수치면은 재작년 대비해서 43% 늘어난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똑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시작됐던 이 현대차의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업체들의 이 내수 쪽과 글로벌 쪽의 매출 성장이 동시에 올해 상반기에도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 기반한 이 플랫폼 쪽에서의 이 비즈니스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현대위아나 다른 현대 그룹주들, 그리고 현대에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에도 이 수혜가 된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현대차의 같은 경우에는 펀드멘탈, 국외나 국내 쪽으로, 그리고 신사업 쪽에서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어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좀 오늘 상승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랠리 부분은 또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이 민감주 안에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탄력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